겨울 김장날 깍두기 한 통만 들고 돌아온 아내. 말없이 냉장고를 닫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오해와 체면 그리고 빚. 소문 속에서 한 가족과 마을은 과연 어디로 걸어갈까요? 지금부터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어느 김장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장판 밑을 훑고 지나가던 어느 아침이었죠. 트럭 짐칸에는 고무장갑과 앞치마가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핸들을 꽉 붙잡고 국도를 달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미정은 조심스럽게 장갑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누나 집 마당에 도착하니 이미 소금물 통과 배추 더미가 벽처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 누나는 덤덤한 얼굴로 손을 휘저으며 반겼습니다. 온 김에 바로 손부터 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 끓는 소리, 통 뒤집는 소리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배추를 날랐습니다. 씻고 절이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물을 다듬고 박스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때 옆집 안악이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도시에서 왔다더니 팔힘은 또 야무지네.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호는 못 들은 척 칼질을 더 빠르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고무장갑 속 손은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채워줄까요? 김장통들이 줄지어 뚜껑을 덮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공기는 한숨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각자 가져갈 통을 챙겼습니다. 그때 영숙 누나가 동생 부부 앞에 작은 하얀 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깍두기야. 아가씨 좋아하잖아. 뚜껑을 열자 네모난 무가 반짝거렸습니다. 미정은 눈웃음을 지으려다가 입꼬리를 다시 접었습니다. 영호는 목이 간질거렸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난방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미정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통을 부엌에 올려놓는 소리가 컵 부딪히듯 울렸습니다. 깍두기 한 통이네. 그 말에 무채 냄새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영호는 담배를 찾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까요? 다음 날 장터는 젓갈 냄새와 볏짚 먼지로 흐렸습니다. 미정은 파와 마늘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웃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어제도 동생네가 거의 다 했다며. 그래도 한 상자쯤은 줘야지. 말끝이 엿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미정은 계산대를 서둘러 지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영호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빗자루가 고무 매트에 걸리며 삐걱댔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 뒤로 목이 떨렸습니다.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등 돌린 침대에서 이불만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아침밥상에 묵은지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눈썹을 스쳤습니다. 미정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 같아. 영호는 급히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누나는 원래 성급해서 그래. 그 선이 너무 두껍지. 말과 말 사이에 그릇소리만 댕그렁 울렸습니다. 다음엔 그냥 가지 말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말해볼게. 공기가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진짜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논둑을 덮을 때 영호는 혼자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나 집 마당에는 김장통이 아직 군인처럼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문 사이로 흘러나온 종이 모서리가 발끝에 걸렸습니다. 비톡촉장. 네 글자가 날카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누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영호는 종이를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잠시 마당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집안이 뒤죽박죽이다. 남편 사업이 꺾이고 대출 상환이 밀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지. 영호는 목젖이 마르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거실 등빛이 누렇게 번졌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표정에서 낯선 주름을 보았습니다. 누나한테 무슨 말 들었어? 영호는 2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럼 우리가 받은 대우도 사정이야?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호는 담배를 집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나한테는 왜 아직이야? 잠깐의 침묵이 꺼진 TV 화면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까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패딩 지퍼가 턱에서 딱 소리를 냈습니다. 동네가 좀 시끄러워. 그는 장작 더미에 걸터 앉았습니다. 소문은 빨라. 좋든 나쁘든. 미정은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커진다. 최 반장의 눈빛이 고요하게 박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풀 때가 있어. 말은 중재였고 표정은 다독임이었습니다. 영호와 미정은 마주 보았습니다. 고개가 동시에 아주 조금 끄덕여졌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오해가 풀릴까요? 사랑방 아랫목에 전기장판이 따끈하게 깔렸습니다. 사람들 코끝이 빨갛게 모였습니다. 최 반장이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말 짧게 합시다. 몇몇이 곧장 물었습니다. 동생네 김치 제대로 못 받았다며? 침 마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미정은 무릎 담요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일 겁니다. 사람들 표정이 어정쩡하게 풀렸습니다. 그날 영숙 누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말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모임은 금방 끝났습니다. 빈자리를 내일 채울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귓불을 콕 찍었습니다. 미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왜 자꾸 누나 편만 들어? 그의 대답은 느렸습니다. 때를 놓치면 말도 놓쳐. 나는 이미 놓였어. 눈물이 흐르기 전에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밤이 오자 영호는 다시 트럭을 몰았습니다. 누나 집은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서류 더미가 보였습니다. 무릎 덮개처럼 구겨진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다가 그는 내렸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누나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먼저 방 안에 놓였습니다. 미정은 차를 내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더 묻지 않아도 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했다면 영숙은 손난로를 꼭 쥐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말아올린 머리핀 사이로 회색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찻잔의 김이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곳은 언제, 어디에서 열릴까요? 오후였습니다. 장 보러 나간 길에 사람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더라. 남편 쪽 일이 꼬였대. 미정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바짝 움켜쥐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혼자 버텼어?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나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체면은? 그는 한숨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야 한다. 어떻게? 그의 눈에 작지만 분명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울 힘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바로 최 반장을 찾았습니다. 방 안달력이 마지막 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누나의 속사정을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살림 목록을 적었습니다. 배추 조금, 무 조금, 인력은 넉넉히. 최 반장은 전화를 돌렸습니다. 내일 오후 사람들 모일게. 소식은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생강과 마늘, 젓갈과 쌀뜨물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계획이 지도처럼 그려졌습니다. 미정은 펜을 내려놓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서 말하자 정면으로. 문 앞에서 장갑을 맞잡았습니다. 누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숙 누나의 마당에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최 반장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배추와 무, 소금과 고춧가루가 순서대로 내렸습니다. 영숙은 현관에 멈춰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려고 왔어. 미정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영호가 마당 한가운데 간이 상자를 펼쳤습니다. 도마가 올려지고 칼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장갑을 끼우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체면을. 그녀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은 함께 세우는 거요. 그 말에 영숙이 천천히 장갑을 꼈습니다. 물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배추가 소금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무채가 분홍빛을 띄었습니다. 마늘 다지는 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영숙은 미정 옆에 섰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오늘로 갈아엎자.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손목이 번쩍였습니다. 영호는 김장통을 닦아 햇빛에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젓가락으로 간을 봤습니다. 짭짤하니 좋네. 말들 사이로 손길이 바통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보온병에서 국물을 돌렸습니다. 입김이 김장통 위로 흘렀습니다. 이제야 온기가 묻어나는 걸까요? 해질녘이었습니다.
김장통들이 다시 줄을 섰습니다. 최 반장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집집마다 조금씩 꼭 필요한 만큼이 담겼습니다. 영숙은 맨 끝에 가장 큰 통을 두 손으로 들어 동생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미정은 들썩이는 숨을 고르며 뚜껑을 눌렀습니다. 영호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저를 꺼내 갓 담근 김치를 맛봤습니다. 올해 김장 맛 딱 됐네. 웃음이 마당을 타고 흐르며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통 사이를 뛰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장갑을 벗은 손들이 서로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다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나누며 지낼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다시 모인 식탁 위에 김이 수북이 올랐습니다. 영숙이 큰 냄비에서 국밥을 푸고 또 푸었습니다. 속 뜨끈할 때 먹어. 미정은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 향이 눈썹을 스쳤습니다. 영호는 밥알이 국물에서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장판 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년엔 우리 집에서 먼저 담가요. 그땐 더 넉넉히. 웃음과 한숨이 같은 온도로 섞였습니다. 영숙이 살짝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깍두기 한 통, 미안했다.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오늘 한 그릇으로 다 받았어요. 따뜻함이 그릇을 넘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체면과 오해 사이에서 흔들렸던 한 가족이 결국 마을의 따뜻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